자, 본격적으로 경찰학 기초 이론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륙법계 경찰 개념 역사적 변천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국가행정이 있어요. 국가행정은 크게 국가 목적 자금과 사회 목적 행정으로 분화가 됩니다. 경찰 국가 시대에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목적 행정은 군사 제외, 군사행정, 사법행정, 재무행정, 외무행정으로 나누고 사회 목적 행정은 내무행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은 경찰 행정과 복지행정으로 나눠요. 우리가 경찰 행정을 소극적 질서 유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위험 방지라고 하는 거고요. 복지 행정은 적극적인 복리 정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복리 정진하면은 복지 행정을 의미하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위험 방지가 나오면은 경찰 행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행정은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요 그림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고대 시대는 자, 우리 경찰은요. 정치를 포함해서 정치를 포함해서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경찰권 발동 영역이 어떻다고요? 국가가 하는 모든 일, 정치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세 시대에 와서는 자, 14세기 말에 프랑스, 자, 프랑스도 모든 국가 작용이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15세기 말에 15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독일로 경찰 개념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 독일로 받아들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일에서 프랑스로 하면 틀립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16세기 초에는 제국경찰법이 제정이 됩니다. 1530년도에 제정이 되고요. 이때는 교회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행정을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 행정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자, 교회 행정은 왜 제외가 되느냐 하면 교황이 왕보다 힘이 컸습니다.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교황이 하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는 간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절대 군주 국가 시대라고 합니다. 자, 경찰 국가 시대에 와서는 국가 기능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목적 작용과 사회 목적 작용으로 어떻게 한다? 분화가 되는 거예요. 분화되는 시기하면은 바로 경찰 국가 시대가 되겠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국가 목적 행정은 군사 제외, 사회 목적 행정은 내무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국가 경찰 시대에 와서는 이 군사 제외, 그러니까 군사 행정, 사법 행정, 재무 행정, 외무 행정은 전문기관에 맡겨라. 경찰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제외, 국가 목적 행정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 너희들은 내무 행정에 대해서만 하라는 거예요. 내무 행정은 포함이 되고 군사 제외, 국가 목적 행정은 제외되는 시대가 바로 경찰 국가 시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찰 국가 시대에서 법치 국가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는 계기도 중요하죠. 바뀌는 계기. 바로 계몽 철학이에요. 그리고 시민의 주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다면 법치국가 시대는 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왕도 법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시험에 시민혁명, 그리고 또 시민의 주체성 회복, 뭐 권력 분립주의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다 법치국가 시대와 관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경찰 국가 시대는 내무행정, 즉 경찰행정, 복지행정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였죠. 그런데 법치국가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복지행정은 제외하고 경찰 행정만 경찰권을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국가 시대는 군사 제외를 제외하고 내무행정, 즉 경찰 행정과 복지 행정이 모두 경찰권 영역이었다면 법치국가 시대에 와서는 복지 행정은 제외하고 경찰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 2차 대전 이후입니다. 법치국가 시대는 경찰 행정, 즉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모두 경찰권 영역이었죠.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와서는 이 협의의 행정경찰을 제외하고 바로 보안경찰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때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되는 것을 우리가 비경찰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되니까 남는 것은 뭐예요? 보안경찰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대별로 경찰권 발동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고대 시대는 경찰권 발동 범위가 어떻게 돼요? 국가가 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경찰권이 발동이 됩니다. 중세시대에 와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행정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되고요. 경찰 국가시대에 와서는 군사 제외, 국가 목적 행정을 제외하고 내무 행정, 사회 목적 행정에 대해서만 발동하게 되고요. 법치국가 시대에 와서는 내무 행정 중에서도 복지 행정을 제외하고 경찰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와서는 협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안경찰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별로 경찰권 발동 범위가 경찰의 개념이 달라진다. 그래서 대로법계 경찰 개념은 다의적이다. 다의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도 맞는 지문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시대별로 한번 우리가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정을 제외하는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중세 시대가 되겠죠. 협의의 행정경찰이 제외되는 건 언제죠? 2차 대전 이후가 됩니다. 적극적인 복지 행정이 제외되는 것은 뭐죠? 법치국가 시대가 되겠죠. 정치를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은 고대 시대가 되겠죠. 소급, 그 다음에 적극 모두 경찰권 발동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면은 경찰 국가 시대가 되겠죠. 군사 제외, 네 가지 행정이 제외되는 것은 경찰 국가 시대가 됩니다. 보안경찰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2차 대전 이후가 됩니다. 국가 목적 작용과 사회 목적 작용 분화되는 시기는 경찰 국가 시대입니다. 제국경찰법 제정 연도가 1530년도예요. 계몽철학 사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시민혁명, 권력분립주의, 법치국가 시대가 됩니다. 내무 행정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경찰 국가 시대가 되겠죠.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경찰권 발동 범위다. 법치국가 시대가 됩니다. 비경찰화로 경찰활동 범위가 축소되었다. 2차 대전 이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다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소극적 이연 방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법치국가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프로이센 일반 란드법이에요. 자, 프로이센 일반 란드법은 1794년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른 거는 너무 기억하지 마시고요. 절박한 이연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직무다. 그래서 일반 란트법에는 경찰의 직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절박한 이연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 절박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절박하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일반 란트법이다 하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절 이렇게 기억하세요. 1절에서 노래 1절, 2절 있잖아요. 그죠? 1절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란트법은 절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재와 형벌법전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법이 되겠죠. 자, 재와 형벌법전은 경찰의 임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 보호를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와 형벌법제는 재산해서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재산해서 재와 형벌법제는 재산이 나오면은 재와 형벌법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박이 나오면은 뭐죠? 독일의 일반 란트법이고 그리고 재산이 나오면은 재와 형벌법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많은 지문들을 일일이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의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입니다. 1850년도에요. 자, 이 1850년 경찰 행정법은 소급, 적급 모두 경찰의 임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법치국가 시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 법치국가 시대 내용은 뭐예요? 소급만 경찰의 임무가 됩니다. 적극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850년 경찰행정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급, 적극 모두 경찰의 임무다라고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죠? 다시 경찰 국가 시대 초기로 회귀하기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법치국가 시대인데 경찰의 임무를 소극, 적극 다 경찰의 임무라고 규정함으로써 다시 경찰 국가 시대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극, 적극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무제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무해서 무제한하는 단어가 나오면 1850년 뭐가 된다? 경찰 행정법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코르츠베르크 판결이 1882년입니다. 이거는 법이 아니고 판결문입니다. 자, 이 판결문에 보면은 경찰의 임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다? 예,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한다. 적극은 아니고요. 소극만, 소극적인 질서 유지, 위험 방지만 경찰의 임무다라고 1882년 코르츠베르크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입니다. 자, 이 자치법전에는 경찰의 임무는 공공의 질서, 안전, 위생 확보도 경찰의 임무다라고 지방자치법전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위해서 위생 단어가 나오면 지방자치법전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비록 경찰의 임무는 소음 목적에 한정하고 있지만 위생 사무도 즉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도 경찰 사무에 포함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 제외되어 있다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위생사무는 협의회 행정경찰입니다. 근데 협의회 행정경찰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지만 이때는 뭐예요? 위생사무도 경찰 임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뭐 제외된다가 아니고 포함된다라고 하셔야 맞는 질문입니다.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이션 경찰 행정법이죠. 1931년이에요. 자, 우리가 1850년도에 프레이션 경찰 행정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국 접근 모두 경찰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1931년도에 개정되면서 적극은 사라지고 소국만 경찰권 발동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31년 프레이션 경찰 행정법은 재량에 따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에서 재량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프레이선 경찰 행정 1931년 경찰 행정법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비임자를 한번 볼까요? 1700,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우선 이 순서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1794년, 1795년, 1850년, 1882년, 1884년, 1931년. 요거 연도 순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반 란트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절해서 절박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일반 란트법이고 재화형물법제는 재사항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재화형물법제이고 1850년 경찰행정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급 접근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에 속하니까 무제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크루츠베르그 판결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위험 방지가 경찰의 임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법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위에서 위생 확보도 경찰의 임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1년 경찰행정법은 재량 행사, 경제에서 재량이 나오면은 1931년 경찰행정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1850년도에는 소곡 적극이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고 여기 개정되면서 1931년 프레이선 경찰행정법은 소곡만 경찰의 임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1850년 경찰행정법에서는 소곡 적극 모두 경찰권 발동 범위라고 했어요. 경찰의 임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치국가 시대는 소고만 경찰권 발동 범위인데 적극도 경찰권 발동 범위에 속한다고 법에 규정했으니까 뭐예요? 다시 경찰국가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국가 시대, 즉 경찰국가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제는 위생 확보도 경찰의 임무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위생하는 것은 뭡니까? 협의의 경찰 사무예요. 자, 위생 확보도 경찰의 임무다라고 했으니까 협의의 경찰 사무도 경찰 사무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제외된다고 하시면 모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경찰권 관련 기타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판결문이 나와요. 이 판결문은 뭐 코레즈베르크 판결은 우리가 방금 언급을 했죠. 언급을 했던 거고 매 판결, 에스코베도, 미란다 원치, 미망인 판결, 띠또 사건, 최초 경찰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블랭코 판결, 모두 경감부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연결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 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은 대륙법계 경찰 개념과 영유계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륙법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경찰이라는 게 탄생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는 전통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학자 중심으로 주장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미법계가 있잖아요. 영미법계는 현대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그런데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전통적 개념이다. 영미법계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현대적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륙법계는 행정법학자 중심으로 주장됐다면 영미법계는 행정학자 중심으로 주장된 개념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대륙법계는 왕이 있죠. 경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스렸지만 너무 국가가 커지면서 경찰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경찰에게 통치권, 왕의 통치권 일부를 경찰에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경찰이 통치권을 부여받아서 시민들에게 뭐한다?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예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명령 강제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령 강제를 하니까 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경찰이 시민에게 명령 강제를 하니까 어때요? 수직적인 관계죠. 또 반비례죠. 경찰의 힘이 크면 시민의 힘이 약해지고 경찰의 힘이 작아지면 시민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경찰이 시민에게 명령 강제하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죠. 대립적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위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위법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적 개념입니다.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학자 중심으로 주장된 개념들이다. 그리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민이 있습니다. 왜 바로 시민이 나오죠? 영미업계는 왕이 없어요. 그죠? 미국 같은 나라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서 도망 나와서 지금 현재 그 대륙에 안착해서 나라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시민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재산과 생명과 신체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어때요? 경찰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시민의 자치권을 부여받아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하는 거죠. 자, 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니까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좋을 수밖에 없죠. 수평적이고 비례적이고 동반적이고 친화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비교되죠. 대륙법계는 전통, 영미법계는 현대, 대륙법계는 행정법학자, 영미법계는 행정학자. 또 대륙법계는 통치권 부여, 영미법계는 자치권 부여. 또 대륙법계는 목적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것이고 영미법계의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대륙법계는 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하고 영미법계는 비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륙법계는 경찰이 시민에게 명령 강제하니까 수직적인 관계고 반비례고 대립적 관계예요. 근데 영미법계는 뭐예요? 수평적이고 비례적이고 동반적이고 친화적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경찰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즉 경찰권 발동 범위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이 뭐라고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에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고대 시대부터 중세, 경찰국가 시대, 법치국가 시대 2차 대전 이후 경찰권 발동 범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축소가 되었잖아요. 시대별로 경찰의 개념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영미법계는
뭐냐 하면은 경찰은 무엇인가 이게 아니고요. 바로 경찰 활동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즉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방금 대륙국대로 살펴봤듯이 경찰의 발동 범위는 어떻습니까? 축소잖아요. 그럼 오늘날 경찰의 활동은 무엇인가? 즉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오늘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륙국계 경찰 발동 범위는 시대에 따라 점점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봐왔고 오늘날 영미법계의 경찰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있죠? 그죠? 사법경찰은 수사잖아요. 자, 그러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대륙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입니까? 예, 바로 대륙법계가 되는 거예요. 대륙법계는 행정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니까 행정경찰만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경찰의 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미법계는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경찰의 임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키포인트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는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범죄 수사로 경찰의 임무입니까? 대륙법계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영미법계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을 우리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한국 경찰 개념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한국. 자, 일제시대에서는 일본 경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본은 독일, 프랑스, 대륙법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진다면은 우리나라도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영미법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어요. 미군령 시대가 있잖아. 미군이 잠시 와서 다스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미법계 경찰 개념 영향을, 경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는 뭐예요? 일본 경찰 영향을 받았고, 일본은 독일, 프랑스 경찰 영향을 받았으니 대륙법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군정 시대에는 영미법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둘 다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통치권을 부여한다. 대륙법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 요거는 영미법계예요. 경찰과 시민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친화적이고 동반된 관계다. 영미법계예요. 경찰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거는 대륙법계입니다. 비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하는 것은 영미법계예요. 행정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것은 대륙법계예요. 행정학자 중심으로 주장된 것은 영미법계예요. 경찰의 역할과 기준을 형성한 개념은 영미법계예요. 자치권을 부여한다. 영미법계예요. 발동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한 개념은 바로 대륙법계가 됩니다. 전통적 개념도 대륙법계예요. 행정법학자 중심으로 주장된 것도 대륙법계예요. 권력적인 수단을 중시하는 것도 대륙법계예요. 행정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는 영미법계입니다. 현대적 개념 영미법계예요. 경찰활동은 무엇인가? 영미법계예요. 사회공헌의 안녕과 질서지가 목적이다 하는 것은 대륙법계가 됩니다. 제가 방금 체크했던 거 2번, 3번, 5번, 7번, 8번, 9번, 그리고 14번, 15번, 16번은 영미법계, 나머지는 대륙법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